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입니다. 수급 공백에 주춤거리고 있는 시장, 향후 전망은 어떨지 포트폴리오 전략 세웁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못 올라가면 밀린다고요. 오늘도 지수가 1% 가까이 생각보다 조금 밀려나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구름이 갇히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관련된 얘기 또 미증시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정책의 스탠스가 좀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좀 미중 무역 정책을 좀 강화시켜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대선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미중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화는 열어놓되 조금은 길게 가져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를 좀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버블을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잠시나마 소강 국면에서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주식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면은 사실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사실 2017년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가 PER 19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추가 상승 룸은 아직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마지막 사이닝이 돼야 되고 사실은 또 시금석이 하나가 이제 화웨이잖아요.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기존의 거래 제한 조치를 또 90일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화웨이는 이제 카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하웨이 규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원하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이 들어주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관세 철회에 대한 부분을 협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90일 연장시켰다라는 얘기는 2월 18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또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2월 18일까지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3일이랑 2월 11일이 바로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 풍향계를 보고 난 뒤에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월까지 코스피의 안도랠리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에는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비탄력적인 게 문제죠. 간밤에도 미 증시는 뭐 소폭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1% 가까이 생각보다 많이 밀립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또 이제 수급에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를 좀 안 합니다. 수급 좀 맞으세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무려 3.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흐름을 보면 박스권 하단 정도에 있고 가장 뭐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2015년 중국발 위험이 있었을 때만큼 지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2019년 외국인 순매수가 6.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를 산 금액 3.7조 원보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산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결국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IT 쪽으로만 사고 있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2100선에서 2200 그리고 2300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는 이 외국인들이 기환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 요건으로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월까지는 만약에 공백기라고 본다면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물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저번 주 발표됐을 때
여전히 하락세 인하, 그 하락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10월을 저점으로 11월, 12월부터는 마이너스이긴 하나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지표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계기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또 뭐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뭐 사실은 사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순간적으로 오고요. 팔 때도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나 이런 전망보다도 사실 장기 예측이 더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네 어쨌든 연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계속 열어놓고 대응하면 됩니까? 네, 저희는 우상향 패턴 좀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산타 랠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12월, 1월까지는 조금은 겨울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최근에 한국 외국인들이 패시브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우상향 패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총상위주 대형주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섹터 아이디어 주실래요? 네, 일단 최근에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신흥국 IT 섹터로의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IT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테크 사이클이 새로운 국면에 이제 진입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도주 위치를 지속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도 외국인들이 이미 IT 너무 많이 사들였는데 더 살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규모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순매수 비율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이 있을 때마다 사들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저희는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형 수출주 중심 그리고 패시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 중심으로 수급적인 랠리가 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중심은 대형주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뭐 중소형주를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의 장세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수가 오늘 뭐 생각 밖으로 크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예, 조금 또 낙폭을 줄여옵니다. 예, 뭐 크다는 게 0.8%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2200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20포인트까지 앞서 좀 밀렸거든요. 선물 쪽에서 오늘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조금 또 다시 돌려내는 모양새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